여러분, 오늘은 제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1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원래는 거의 1개월에 1욕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욕이라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그만큼 욕도 관심이라고 저도 욕을 먹어보는 입장이 돼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래는 저도 익명 속에 숨어서 논란거리 있는 인물들 욕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사람한테 대놓고 악플을 달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그 사람 얘기 들었냐? 좀 선 넘었지 않냐? 이렇게 일단 제가 얼굴을 까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이상 욕을 아예 안 먹을 순 없고 졸렬하게 영상 지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저를 욕하는 댓글도 하나하나 차단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얼굴도 안 까고 욕 먹는 댓글 삭제하고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여태까지 했던 욕,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으신 욕,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할 욕, 그냥 마음껏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욕해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얘기가 100% 옳은 얘기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근거, 그리고 나름의 논리가 있고요. 거기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정보를 찾습니다. 주로 팩트나 통계, 결과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간 거 위주로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의견이 많이 들어간 사설 이런 거 많이 안 읽는 편이고, 제가 그 사람한테 생각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잘 안 봐요. 그냥 가끔 게임이나 이런 거 보지. 당연히 그 고민의 과정에는 분명히 오류도 있을 겁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공도 아니고요. 저도 분명히 그 점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하시는 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요 예상 반박을 미리 떠올려가지고 그것까지 영상에 같이 넣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패턴을 항상 넣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영상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댓글로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막 욕하고 그러면은 그거 반박하고 사실과 다르다, 의도와 다르다 이러는 거 저도 귀찮고 짜증나가지고 일단 미리 할 수 있는 건 해놓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든 결론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제가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되었으면 여러분이 조목조목 뭔가를 반박을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두근두근 하면서 항상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저의 어떤 잘못을 또 찝어주셨으려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이죠. 근데 욕을 먹는 거 보면은 생긴 대로 말한다, 조선족이다, 자파같이 생겼다, 간첩이다, 니는 중국이나 가라, 니가 뭘 알고 떠드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욕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딴에는 엄청난 공격이라고 했겠지만 저한테는 데미지 1도 안 들어오고요. 아니 생긴 대로 말한다, 이거 어쩌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으면 히잡 쓰고 얼굴 까지 말고 영상 찍으라는 건가? 이게 이 얼굴로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거 욕한다고 저한테 바뀌는 거 있나요? 이렇게 생긴 건 저도 알기 때문에 별로 욕도 아니고 공격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 그리고 좌파같이 생겼다. 저 좌파 맞고요. 이건 욕이 아니라 저를 설명하는 거. 조선족이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국 좋아해요. 약간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선 넘겨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본에서 한국 욕하면서 돈 버는 유튜버 위안부 거짓 날조다 이런 식의 부류는 아닙니다. 한국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한국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네 간첩이네 이런 게 저한테는 별로 욕이 아닙니다. 저한테 뜨끔하고 그래야지 욕이지. 제가 조선족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중국인도 아닌데 무슨 타격이 있겠어요. 여자한테 너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 남자한테 넌 임신도 못한 주제 이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욕 수준이 허공을 가르는 잽 같은. 그리고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네가 뭘 알고 떠드냐, 초등학생도 아는 거 어설프게 아는 척 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서 개소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초등학생 수준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초등학생한테 논리로 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설자를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 논리를 지적해야지. 목소리가 작아서 전달력이 없다, 저 사람 아빠가 범죄자다, 중국인 같이 생겼으니까 저 사람 논리는 틀려먹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비판을 못 하시면은 결국 제가 옳다, 그리고 적어도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하지 못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정신승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싫다는 감상은 있지만 정작 제 영상에 대한 이해와 그런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주관적이다,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꽤 합리적인 비판 같고, 저는 균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균형이라는 게 굳이 공평하고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균형이라면은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균형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관적이고 일방적이냐, 그리고 중국 쪽에 편향적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고 A가 항상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B는 항상 적진까지 가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A는 천천히 내려다보면서 내리막길을 가면 됩니다. 여기서 뭐 둘이서 만약에 깃발 뺏기 게임을 한다고 하면 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A는 그냥 B가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A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최소한 질 수는 없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게임의 균형을 맞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A에게도 10초, B에게도 10초 이렇게 줘봤자 B가 불리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도 영원히 맞춰지지도 않고요. 균형을 위해서 뭐 부자들은 받을 수 없는 무료복지, 의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지원, 뭐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 취약계층한테 뭐 부자들이 전혀 받을 수 없는 특별 지원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쏠리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마치 바둑에서 흑이 항상 먼저 두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백에게 일정 부분 유리한 덤을 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분명히 차별적이지만 균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균형을 위해서 중국에게 쏠리는 이유는 전 세계는 항상 미국과 서방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에 있고 그들에게 반기를 드는 모두가 전부 전쟁을 겪거나 불합리한 처사를 겪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행히도 미국의 편에 있었고 다행히 뭐 한두 번 정도 IMF 이런 거밖에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공평하다는 건 누구라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뭐 이게 6.25 전쟁 핏값이다, 뭐 원조 해준 거 그거 미국도 돌려받아야지 이런 거라고 해도 지금 충분히 다 돌려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뭐 그런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국 전쟁이나 다름없는 베트남 전쟁에서 이유 없는 피를 흘려야만 했잖아요. 미군이 뭐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 4만 명 정도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서 약 뭐 10,000명 가까이 그렇게 전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따지면 단순히 미국이 4배 더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단순히 전쟁이 피를 흘린 숫자로 대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의 논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그리고 중일 전쟁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뭐 흘린 피값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뭐 일본을 몰아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피값 때문에 미국이 고맙다는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중국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참전 용사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적국이라고 해도 그 전장에서 쓰러져 가신 분들은 모두가 위대하고 존엄합니다. 물론 그 권력자들이 야욕 앞에 순수한 명분으로 참전해서 전사하고 돌아가신 수많은 영웅들은 기억되고 추모돼야 합니다. 근데 뭐 미국 정부 이렇게 권력자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 권력자들한테까지 제가 그 숭고한 피해 가치고 그 사람들도 위대하다 이렇게 느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군인들은 위대하지만 참전 용사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상태에서 저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뜨는 걸 목격을 했고 드디어 이 미국 질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뭐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들 있잖아요. 러시아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접점이 없지만 그래도 중국은 우리의 원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친구나 다름없는 중국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왠지 중국이 그 해결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그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국의 여러 정책들이 뭐 과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해결해 오는 걸 봤고 특히 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의 80년대만큼 억압당하지도 않으면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단합을 10억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냥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 정치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제가 아직까지는 적국이나 다름없는 북한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은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뭐 공산당이 북한이 다르고 중국이 다른 전 세계 어느 공산당과도 클래스가 다른 중국의 공산당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중국 좀 좋아하면 안 됩니까? 중국은 최소한 적국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뭐 일본이 잠재적 적국이면 적국이었지 뭐 우리가 쓰러뜨릴만 하고 상대할만 해야지 적국인 거지 압도적으로 뭐 클래스 차이가 나버리면 그건 적국이 아니라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될 상대잖아요. 애초에 보수 유튜버들 다 우편향이고 진보 유튜버들도 다 좌편향입니다. 뭐 자기들 딴에는 중도를 지킨다고 하면서 보수 유튜버들도 같은 보수들 까고 진보들도 같은 진보 까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왼쪽과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건
그래서 저도 그냥 중국 편향입니다.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좌파들도 정치 자유 있고 좌파들도 정치 자유 있는데, 심지어 친일에 친미에 다 있는데 친중도 안 될 거 없잖아요. 저는 뭐 항상 욕다운 욕을 기다리면서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맞이하는 거는 욕이 아니라 뭐 그냥 애매한 평타. 솔직히 제가 뭐 멘탈이 약했으면 이 정도 와꾸로 얼굴 까고 이 전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중국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멘탈이 꽤 버티기 때문에 그냥 개쌍욕도 계속 해주셔도 되는데, 뭐 저런 평타 수준의 욕들은 솔직히 도움도 안 되고 타격도 없어요. 제가 조선족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반박을 해주시는데, 뭐 어떤 맥락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조선족이 뭐 한국 법을 안 지킨다고,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중국법 안 지키고 깽판 친 사람들 꽤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인이 뭐 조선족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이런 거 제가 몰랐던 팩트나 경험들 같은 걸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완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찾아보니까 뭐 한국 기업이 중국인들 그냥 실컷 부려먹고 월급 안 주고 야반도 하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몰랐던 거 알려주시니까 이런 일침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팩트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의견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견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제가 직접 경험적으로 느끼다 보면 정말 한국인이 모든 부분에서 중국인보다 나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욕 같은 거 한 몇 달 쭉 봐왔는데 그냥 뭐 중국 음식은 영양가가 있었는데 한국 음식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한 달 뒤에는 괜찮겠지, 뭐 내일은 좀 뼈 때리는 팩트가 뭐 이런 게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우연찮게 접속을 했거나 어쨌거나 어쨌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욕도 드신 나이만큼 수준 높게 제가 그 어르신들 존경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일단 저한테 계속 공사나 빨갱이 간첩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구독하셨던 분들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도 한번 해주시고, 뭐 제가 이런 거 구독자 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중국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뭐 한국어로 떠들어가지고 구독자 몇 명이나 늘겠습니까? 당연히 구독자 제가 늘리려는 관심도 없으니까 뭐 영상도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퀄리티도 올리고 뭐 그럴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겁니다. 누가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당연히 돈도 못 벌겠죠. 돈 벌려고 하는 짓도 아닙니다. 뭐 돈 받고 했으면 뭐 줄 1회 영상 계약 뭐 이렇게 최소 한 달에 영상 4개는 올려라 이러면 제가 몇 달 쉬고도 그랬는데 그쪽에서 저를 욕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 바빠서 영상 쉴 때는 정말 영상에 대한 생각 1도 안 합니다. 또 무슨 뭐 영상을 건당 받니 뭐 이렇게 끼워 맞추실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뭐 이 정도 저퀄리티로 영상 찍으면 그냥 취미로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기획 저 혼자, 촬영 저 혼자, 편집 저 혼자, 자막 저 혼자, 업로드 대응까지 전부 저 혼자.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았으면 팀으로 일했겠죠. 근데 나는 개인이요. 정말 라면만 먹어가면서 살아가긴 하고 뭐 한 달에 생활비에 10만 원도 안 쓰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고 사람이 쪽팔리지는 말자고, 뭐 그런 돈 얼마나 받자고 중국의 중자, 지읒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얼굴까지 까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그 언젠가 변한다는 그 긍정적인 미래와 믿음, 그 신념이 있으니까 얼굴을 깐 겁니다. 13년이나 2014년. 그때 중국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게 생각했습니까? 뭐 호감도가 60% 넘었다고 하는 조사도 있던데, 다시 그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욕도 원래는 항상 기대를 했는데 이제부터 그냥 싹 다 무시하려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뭐 가끔 진지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저도 그분들에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욕 싫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영상 수준의 그 욕 수준이라고 뭐 똑같이 수준 낮은데 그냥 계속 그렇게 박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저의 영상 퀄리티에 집중을 하지 않을 거고요. 뭐 자막 오타도 많고 카메라 시점도 이상하고, 그리고 옷은 항상 제가 픽한 옷 하나만 입을 거고, 그리고 방구석에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제 할 말만 하고,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뭐 해야 되나요? 제 방침으로 자막만 달겠다. 그거 이외에는 항상 낮은 퀄리티 유지하겠습니다. 그 영상 품질이나 편집에 쏟아볼 시간에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더 쏟아내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어야죠.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욕하는 댓글에는 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칭찬하는 댓글에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 좀 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느낌이, 제가 굳이 욕하는 댓글에는 답글을 달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칭찬하는 댓글 아무리 댓글을 달고 싶어도
양쪽 다 달아주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달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전부 다 뭐 댓글 반응하는 거는 그냥 피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칭찬 댓글마저 뭐 무반응 방침으로 정했다곤 해도 제가 모든 칭찬 댓글 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다 감사드리고 뭐 하나하나 행복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일일이 반응은 못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기준에 있어서 냉철하고 예리한 판단, 그리고 비판이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반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올린 이유, 원래 욕도 관심이라고 나름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하면서 로그인을 했었다. 왜냐면 뭐 조선족이나 중국인 분들이 많은 식의 그런 비판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압도적인 한국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비판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나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길 정도로 뭐 조선족이냐 중국인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는 하나도 설명 안 해주시고 이런 수준 욕마저 기대 이하라서 이제부터는 기대를 안 하려고, 고백받는 것처럼 오늘은 어떤 욕을 먹을까, 어떤 욕바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름 두근두근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욕들이 제 영상 수준만큼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약플 대환영입니다. 근데 하다못해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이 중뽕에 미친 안경제비 좌파 빨갱이를 어떻게 하면 지져버릴까 고민하고 쏟아낸 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뼈 때리는 팩트로다가 치명타 먹이면은 저도 멘탈에 타격이 오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 분들에게도 뭐 좌파나 팩트로 지져버렸다 이런 생각에 뿌듯하실 거고, 뭐 저한테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서로 간의 윈윈 아니겠습니까? 결론, 제가 대응하고 싶을 만큼 수준 높은 욕을 안 그러면 무시하겠습니다.